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윤동환 선생님의 필수 암기 요건, 효과, 판례 키워드 암기 채권 강론 편이에요.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쌍무계약에서의 상환적 채무의 존재 2. 일방 채무의 후발적 불능 3. 쌍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의 부존재를 요한다. 2. 판례에 따를 때 제538조 1항 1문의 채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란 판례는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3. 판례는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확고하게 거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뭐조차 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나 제460조, 제461조 대가 위험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제538조 1항 후문 채무자의 뭐가 필요하다고 한다. 판례는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확고하게 거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 제공조차 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나 제460조, 제461조 대가 위험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제538조 1항 후문 채무자의 변제 제공,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고 한다. 4. 판례에 따를 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이행한 것이 금전의 지급인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사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요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낙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로써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이행한 것이 금전의 지급인 경우 이미 이행한 것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면 물권 행위의 유인성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낙약자가 소유권을 회복한다. 따라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직접 그 반환 또는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사는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기본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5. 판례에 따를 때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는 계약금이 위약시 계약금 몰수 배액 상환이라는 특약에 의해 위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이 특약을 제565조 1항의 다른 약정에 해당하여 해약금의 성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과 해약금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6. 판례에 따를 때 계약금 지급 약정만 한 단계에서 제565조 1항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가? 결론에 따른 논거는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으로 금전 기타 요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제565조 규정에 의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다만 매도인 측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한다면 계약금 전부를 받은 뒤 제565조 1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계약금 해지와 관련하여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는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예컨대 중도금 지급 기일이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때를 말한다. 8.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요건 사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할 때 피고,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매매, 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1.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2.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3. 원고가 상당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4.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제544조 9.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하지 않고 모두 필요 없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기만 하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 해제권 발생의 요건은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의 성립으로 충분하고 보통의 이행지체에서와는 달리 최고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 10. 해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을 논거와 함께 언급하시오. 판례는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제548조 1항 단서가 거래 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직접 효과설, 그 중에서도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11. A가 B에게 상가를 분양하고 B가 상가를 명도받은 후 A가 그 대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여 양수인 C가 B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받았으나 A와 B의 분양계약이 A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B의 C에 대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C의 항변수단을 검토하시오. A가 B에게 상가를 분양하고 B가 상가를 명도받은 후 A가 그 대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여 양수인 C가 B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받았으나 A와 B의 분양계약이 A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C는 기억, 해제에 따른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니은, 제451조 2항의 반대 해석에 따라 보호받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해제는 채권 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해제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통지 전에 이미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는 제451조 2항의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한다. 디귿, A의 B에 대한 해제에 따른 동시이행 항변권 제549조를 원용할 수도 없어 자신이 받은 분양대금을 C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 12.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1억 원에 체결한 바 을은 계약금 1천만 원과 중도금 4천만 원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지급하여 특약에 따라 중도금 지급 기일부터 을이 X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의 X토지에 관한 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을이 지체함으로써 갑은 적법하게 을과의 매매계약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였다.
만약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 해제 시에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월 0.4%, 연 4.8%의 약정 이율만이 있었다면 을이 엑스토지에 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포함을 이행하면서 갑에게 최고하는 경우 갑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원상회복에 대해 을의 원상회복 전까지는 연 몇 프로의 약정 이율을, 원상회복 이후부터는 연 몇 프로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제549조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 사의 제551조에도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 즉 원상회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 즉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지체가 된다. 즉, 당사자 쌍방이 모두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기를 경과한 때에는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며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놓이게 된다. 기억, 이자의 성격 제548조 제2항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니은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디귿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그 약정 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 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 해제 시에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월 0.4%, 연 4.8%의 약정 이율만이 있었다면 을이 엑스토지에 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포함을 이행하며 갑에게 최고하는 경우 갑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원상회복에 대해 을의 원상회복 전까지는 연 4.8%의 약정 이율을 원상회복 이후부터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13. 해제의 경우 제551조에 따른 신뢰이익의 배상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최근 들어 대법원은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이를 신뢰이익이라고 표현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또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양자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신뢰이익의 배상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지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14. 판례에 따를 때 제548조 1항 단서에서의 제3자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한다. 15. 합의해제의 경우
제548조 2항은 어떻게 된다. 제548조 1항 단서는 어떻게 된다. 1. 합의 해제의 경우 제548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 이상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제548조 1항 단서 규정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판례도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 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6.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뭐뭐를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뭐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즉 해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즉 중도금의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그 불이행 시 즉시 조건이 성취되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17. 잔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 조항의 경우 판례는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자동 해제가 된다고 한다. 그에 따르는 예외는 판례는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자동 해제가 된다고 한다. 다만 동시이행의 경우에도 불이행 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등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특약에 따라 이행의 제공 없이도 자동 해제될 수 있다고 한다. 18. 판례에 따를 때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그 본등기 전에 양수한 경우 그 양수 등기의 방법으로서 그 가등기의 부기 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결론에 따른 근거는 판례는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의 청구권은 1.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2.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 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 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 갑이 을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을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을의 다른 채권자 A와 공동 명의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의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이때 갑이 단독으로 담보 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에 따른 논거는 판례는 수인의 채권자가 각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 매수인으로 하는 한 개의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 명의로 그 부동산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 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 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을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을의 다른 채권자 A와 공동 명의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맞췄다면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 계약 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이 단독으로 담보 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0.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1.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판례는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제564조 2항의 반대 해석.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관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한다. 2.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례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21. 제587조는 모모와 모모 사이의 등가성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도 제587조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모모를 기준으로 과실수취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587조는 목적물의 사용이익과 대금의 이자 사이의 등가성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도 민법 제587조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과실수취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22.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 어떤 경우에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하는가? 경합의 실익.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배상의 기준 시점은 1. 매수인의 선의 및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경합 여부. 악의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제570조 단서. 다만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및 판단 시기.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혹은 그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하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라고 한다. 23. 아래의 경우 매수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는 논거는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맞춰짐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판례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제570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고하여 제570조가 아닌 제576조로 해결하고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맞춰지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과가 가등기가 맞춰진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를 타인 권리의 매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576조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례는 타당하다. 2.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능한 경우. 판례는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목적물, 즉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580조를 적용하였다. 3. 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 판례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한 확대 손해는 분명히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다루고 있다. 즉,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 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4. 경락인이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이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이등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 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도 유효하고 다만 채무자는 타인 권리의 매매 혹은 경매로 인한 담보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24. 최근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문제되는가? 소멸시효가 문제되는가? 그 논거는? 최근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 제582조에 걸리는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제162조 1항에도 걸린다고 한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례 태도는 타당하다. 25.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뭐뭐거나 또는 뭐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임차를 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혹은 마치더라도 대항력이 어떻게 된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어떠하다.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 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 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 불능으로 된다. 이때 임대차는 임차인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종료된다. 26.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나 어떠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수선 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나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7.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따른 임차인의 구제수단은 1.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속하는 것을 임차인이 대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6조 1항. 2.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상호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민법 제627조 소정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의 감액 청구는 같은 취지에 속하는 것이다. 3.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7조 유추 적용. 28.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채무 인수하는데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 승계하는가? 그 논과 함께 검토하시오.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나아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 승계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과 2. 만약 이를 부정하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 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에서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검토하건대 승계를 인정하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전합 판결의 반대 의견. 이는 민법상 다른 구제수단들 제470조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승계를 부정하면 가압류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가압류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긍정하는 위 판례 다수 의견이 타당하다. 29. 임차인의 무단 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판례는 임차인의 변경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30. 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채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바 이는 정지조건설 중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 하편으로 이어질 거예요.